우리가 매스컴이나 또 현실에서 마주대야 하는 법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엄청난 불신의 벽이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은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삼수변에 갈 것자를 갖다가 그 법이라는 한자로 표시가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물이 흘러가듯이 상식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법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법을 딱 대하게 되면 아주 거대한 이런 기득권의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법이라는 것이 평등하냐, 또 법이라는 것이 또 공정하냐, 정의롭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대야 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고 법의 본령으로 배우는 그 의미와는 저는 좀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정의나 상식이나 법에 의한 지배가 저는 매우 좀 후퇴되어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한 양에 비해 가지고 적합한 그런 비례하는 처벌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법에 대한 법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이목을 끄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의 양이 상당히 좀 작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비해서 좀 처벌은 매우 좀 솜방망이 아니냐 라는 여론이 매우 높고요. 또 저도 이렇게 법률적인 실무를 좀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들 편에 서서 법이 좀 보호를 하고 있지는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좀 동떨어져서 상당히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에 정해진 대로 판사들이 재판을 하니까 그 형량이 작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판사들이 아무래도 이 주목을 끄는 사건에 있어서 이 가해자들, 가해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 판사의 재량으로 그 형량을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사의 재량이나 여러 가지 그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조금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상태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사까지 포함을 해서, 내지는 이제 그 카르텔이 지금은 이제 정치 권력까지 더 팔을 뻗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좀 기득권자들만의 도구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내지는 본인들의 잘못을 감출 때 또 법을 활용하는 이제 이런 식의 다수의 사례들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충분히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 법을 제정하거나 또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관련된 범죄,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을 작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행태들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 반면에 일반 서민들이 어떤 생계 범죄나 민생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형량을 높게 처리해가지고 그런 불평등을 더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평등하냐라고 묻는다면은 굉장히 저는 법에는 평등하다라고 써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적용되거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는 법이 좀 매우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죠. 네, 저는 공감하고,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스로 권위를 세워서 법이라는 것이 규범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밥벌이용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밥으로 이해할 정도로 이거는 뭔가 법이 가지는 권위, 우리 사회 그동안의 기득권층들이 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수단화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 강화시켜오는 그런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한 불신이 저는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를 규율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도구가 법인데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되고 불신을 가지는 만큼 재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이제 이런 식의 사회적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또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지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법이 잘못했냐, 아니면은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잘못했냐,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아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이라는 것이 뭐 잘못 제정돼 있으면 우리가 그걸 고치면 될 일인데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갖다가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은 그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는 용어도 좀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례 아닐까도 싶어요. 아무래도 검찰총장 재직하면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뭐 조사조차 안 하고 굉장히 솜방망이로 처벌을 한다든지 내지는 그 법을 가지고 정치인들 수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뭐 상대 진영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든지 할 때는 뭐 너무나도 무섭게 매섭게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중적인 문제, 이거는 결국에는 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법률가들, 양심 있는 법률가들을 길러내는 문제, 또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법을 고치는 문제, 이런 것들 저는 사람에게 좀 더 달려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변호사들끼리도 하도 그 재판이라는 게 판사들의 재량이 많다 보니까 같은 사건으로 보여질 때 결과값이 다른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AI 판사가 재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섞이게 할 정도로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재량이라는 것을 상당히 좀 왜곡되게, 그러니까 판사의 입맛에 맞게 쓰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헌법에 나오는 그 조항 중에 103조에 법관은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심이라는 영역을 정해주고 사법부의 구성원, 그러니까 판사들은 사법부에 소속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량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이 말하는 독립성, 그 재량이라는 것은 권력자들로부터 자유로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로부터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로 제정이 된 것이지, 그것이 지금 판사들이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독립의 영역에 성을 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 독립성을 헌법이 부여한 게 아닌데, 아마 이것이 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주된 요인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판사들 중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판사가 그동안 했던 재판들은 정파적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은 정치권으로 가서 뭐 출세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아있는 판사들, 남아있어서 사법부를 지켜야 되는 그 법관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사들이 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과거에는 사법부 구성원들인 이 법관들, 판사들이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재판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소위 말하는 뭐 사법 파동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권력에다가 맞짱 뜨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가지고는 재판으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말하는 판사도 매우 드물고, 또 판사들이 이런 시대가 좀 어둡고
시대가 좀 부정의하게 굽어가고 있을 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과거 법관들과 지금의 법관들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냉정하게 저는 지금의 판사들, 사법부를 구성하는 그 법관들이 저는 굉장히 생계형으로 좀 전락됐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직업적 소명이나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그냥 회사를 다니는 느낌으로 그냥 그 신성한 법관의 권한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내지는 법관으로서 사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만뒀을 때 나 어느 로펌에 가야 되지? 이러면서 마치 그 로펌에 입사를 하기 위한 그런 판결을 하지는 않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사법부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가지는 품위나 양식이나 여러 가지 의식들, 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가진 생각이 좀 과도한 평가라고 한다면은 우리 판사님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이런 부당한 권력이나 권력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든지 좀 집단적으로든지 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후관예우까지 있습니다. 공직에 가기 전에 영향력을 쌓다가 또 공직에 가는 이제 이런 식의 전후관예우가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들 전관예우 받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지만은 요즘에 이런 행정 관료들, 특히나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로펌에다 취직을 하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로펌에 취직하면서 상당 부분 고액 연봉을 받고 그 고액 연봉을 가지고 사실상 그 로펌의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의 창구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뭐 법률 자문의 형태 내지는 법률 자문의 용역을 갖다가 하는 식으로 뭔가 포장은 하지만은 저는 그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변동이 없다. 결국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뭐 한덕수 총리도 이제 아마 국무총리 끝나고 나면 또다시 아마 김앤장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김앤장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런 행위들이 정말 전관예우로서 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는, 저는 반드시 혁파돼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적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뭐 근거 없이 그저 판사들을 불신하는가? 또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진 않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 석궁 테러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억울한 분이 있으면은 판사집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물론 위험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좀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판사들의 그런 판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그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는 이런 식의 그런 판사들의 정의감에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은 이게 참 판사들이 그동안에 해온 거에 대한 좀 업보 아닌가. 글쎄요, 뭐 지금의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저는 좀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과연 앞으로 잘 회복될 수 있을까? 멀고 요원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판사들이 사법부 내부적으로 어떤 자정을 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면 좋은데 그러긴 또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제도로서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판사에 대한 탄핵권이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판사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을 소추할 수 있고,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이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제 최근에 바뀐 거는 그동안에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수사도 잘 이루어지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면서 판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까지 가지면서 이제 앞으로는 또 판사들의 여러 비위라든지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 감독, 그리고 지금의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제도들을 통한 규제, 저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면 좀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배우자 내지는 검찰총장의 아내였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범죄가 있어도 수사조차 들어가지 않는 이런 현실, 내지는 그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그 장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검사들이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그것조차도 다 형량을 채우지 않고 가석방으로 풀려 나오는 이런 현실. 더 나아가서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이종호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주가 조작을 공범으로서 해서 처벌까지 받았는데 집행유예 3년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이 최희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하고 다닌다라는 이런 의혹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피가 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호성이라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 판결도 사면해주면서 지금 비서관으로 쓰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물론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가지고 법조 불신을 만들어낸 판사들, 여기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무력한가, 내지는 법이라는 것을 들먹이기가 얼마나 좀 부끄러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는 주된 책임은 그동안의 공정과 상식을 떠들면서 뭔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해서, 이미지를 포장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권력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던 윤석열 일당들이 저는 가지는 그런 모순 내지는 가지는 문제점이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